자, 다음 소식입니다. 태영그룹이 계열사 매각 대금 전액을 태영건설에 투입하면서 급한 대로 워크아웃 불씨를 다시 살렸습니다. 하지만 워크아웃 개시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자, 또 우리보다 앞서 부동산 위기를 겪은 중국은 지금 또 다른 위기에 직면했다고 하는데요. 자, 월요일이죠.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연구실장 나와 계십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주말 사이에 워크아웃이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문제 890억 원을 태영이 납부하면서 좀 해소가 된 것 같은데 태영그룹 입장에서는 지금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네, 워크아웃이 불발될 뻔했는데 예. 그래도 가능해졌다. 청신호가 켜졌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채권단의 요구사항, 산업은행의 요구사항은 890억 원을 태영건설에 즉각 지원하라였는데 예. 그 경고를 받아들인 입장인 거고요. 예. 이 자구안에 해당되는 매각대금 지원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정 관리에 갈 수 있었는데 예.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예. 워크아웃으로 갈 수 있는 청신호가 켜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워크아웃 개시 여부의 최종 결정은 11일입니다. 앞으로 3일 정도 남았는데 네. 지금 정부와 채권단이 태영그룹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태영그룹이 내일쯤에는 추가 자구안을 내놓을 수도 있다. 네. 이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내용들이 좀 담겨야 됩니까? 일단 채권단의 입장은 고통을 분담하자라는 예. 겁니다. 왜 채권단만 자꾸 고통을 요구하느냐 이건데요. 기본적으로 태영그룹의 오너 일가가 TY홀딩스 지분의 33%를 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33.7%에 해당되는 이 지분을 계산해 보면 대략 시가총액 기준으로 800억 원가량 됩니다. 800억. 물론 태양건설이 갖고 있는 이 채무와 비교를 해보면 뭐 한없이 소액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채권단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 태양건설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의지를 보이는 것인지 예. 또 진정성을 갖는지 그걸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예. 자구안에 이런 추가적인 보완 사항들이 담길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그렇다면 태영그룹이 워크아웃 개시가 되면 네. 자, 부동산 PFA 부실 문제는 좀 잠재워졌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안타깝지만 산 넘어 산 이렇게 표현을 그렇군요. 해보고 예. 싶습니다. 물론 태영건설이 짊어지고 있는 부동산 PF 대출 잔액이 4조 4천억 원가량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현재 부동산 PF 대출 잔액 추이를 보여드리면 2023년 9월까지의 기준만으로도 예. 134조 원이 넘습니다. 예. 연체율 기준으로 보면 2.42%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그러네요. 결국 태영건설이 짊어진 부동산 PF 대출 잔액 약 4조 4천억 원을 제외해도 굉장히 많은 부동산 PF 대출 잔액이 쌓여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예. 태영건설은 물론 부채 비율을 봤을 때 478%에 육박합니다. 예. 결국 자산보다 부채가 훨씬 5배가량 많은 그런 건설사인데요. 예. 근데 시공 능력 기준으로 20위까지 쭉 나열해 보면 태영건설 말고도 이 부채 비율이 200%에 육박하는 다른 기업들이 또 존재합니다. 예. 결과적으로 지방 중소건설사들 같은 경우는 특히 미분양 문제가 더 심각하기 때문에 부도로 이어지는 건설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 끝난 건 아니다. 산 넘어 산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한 거 들어오면 태영을 막아도 다른 회사가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가장 우려하는 게 네. 부동산 PF의 부실 문제가 금융권으로 확대되는 거 이걸 경계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금융권으로 확대가 된다면 네.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까? 자,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건설 산업의 이런 부실 문제가 예. 이 폭탄이 금융 산업 결국 돈을 빌려준 채권단으로 전달되는 게 아닌가 예. 하는 우려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럼 부실을 금융사가 떠안게 되면 예. 이 건설사가 돈을 못 갚게 되면 그럼 금융 부실이 야기되는 것이고 예. 심각한 상황까지 야기된다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금융 위기로까지 갈 수 있는 거죠. 예. 현재는 금융 부실 상태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예. 금융 위기로까지 가면 시스템적 리스크가 발생하는 거라고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금융 위기가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부동산 PF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금융사들이 어떻게 대응하냐면 적극적으로 위험 관리에 나섭니다. 그렇죠. 경영 전략이 그겁니다. 예. 그러니까 대출을 까다롭게 해주자. 대출을 적극적으로 해주지 말자. 돈을 갖고 있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위험을 관리해야 되니까 그렇게 대출을 까다롭게 해주는 과정에서
건설사뿐만 아니라 애꿎은 기술 기업이나 스타트업에게도 자금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우리 한국 경제에 유동성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예. 우리 시중 경제, 이 실물 경제가 더 둔화될 수 있는 경기 침체로 남게 되는 그런 상황이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우려 상황이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는데 그렇습니다. 자산관리회사인 중주그룹이 파산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네. 이 중주그룹은 어떤 회사고 왜 파산을 신청한 겁니까? 네, 일단은 재무 구조부터 말씀드릴게요. 예. 이 중주그룹의 부채 규모가 80조 원이 넘습니다. 예, 근데 총 자산 규모가 40조 원이 안 됩니다. 예, 결과적으로 2배가 넘는 부채를 떠안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다시 말하면 이 초과 부채 규모가 40조 원이 넘는다라는 것이에요. 예, 근데 이 중주그룹의 특성이 뭐냐면 일반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예. 중소건설사들이 예, 이 중주그룹 같은 데 가서 대출을 받는 거예요. 이른바 신탁산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이 신탁산업이 보통 대표적인 그림자 금융에 해당되는 그런 기업의 대표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림자 금융 네. 이게 도대체 뭔데 중국이 지금 경제의 뇌관으로 꼽히는 겁니까? 네, 그림자 금융을 좀 설명드려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중국 경제의 뇌관은 부채고 예. 부채의 핵심은 그림자 금융이다. 예. 근데 그림자 금융은 공식적으로 보여지지 않는 통계적으로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성격의 부채 이렇게 정의를 해볼 텐데요. 예. 자료를 가지고 명확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지방 정부가 금융기관에게 암묵적으로 보증을 세워줍니다. 예. 우리가 보증해 줄 테니까 돈 빌려줘. 누구한테? 융자 플랫폼 LGFB로부터 대출 투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예. 그러면 융자 플랫폼을 이용해서 도로 정비도 하고 인프라 사업도 하고 다양한 건설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근데 이 건설 경기가 안 좋으면 자금을 못 돌려받으니까 이 금융기관에게 부채를 상환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결국 지방정부가 직접 떠하는 빚이 아니라 융자 플랫폼을 통해 떠하는 빚, 이것이 그림자 금융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 중국이나 지금 부동산 위기, 부실 문제 잘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